첫째,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둘째,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셋째,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넷째,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다섯째,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 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필살의 무기들을 알고 있었더라면 삶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공허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이들에게 운이 따른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각성하게 된다면 그마저도 다행 중 다행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최보기 작가의 내 인생의 무기인데요. 이 책은 여전히 만약이라는 가정 속에 살고 있든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88개의 삶의 자세와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겸손해서 손해본 적 없었다. 40대 초반에 70대 선배들과 산에 오른 적이 있다. 그들은 자기 영역에서 나름대로 크게 성공한 중견기업 그룹 회장, 전직 고위 공직자와 대학 교수, 대기업 임원 등이었다. 정상 인근에서 도시락을 먹을 때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대화가 오갔다. 설왕설래 끝에 겸손해서 손해본 적이 없었다는 지혜에 도달했고 건강한 놈이 이기는 놈이란 처음이요 마지막 무게에 모두 동의했다. 생로병사는 하늘에 맡기되 내 의지로 수련이 가능한 겸손하게 살기를 그때 다짐했다. 잘난 체하지 않고 남 무시하지 않고 나를 낮추고 화내고 싸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느니 너털너털 웃으며 넘어가자고 주문을 넣었다. 그런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살면 더 편하다는 것을 가끔 실생활에서 경험했다. 그때마다 겸손이 좋긴 좋구나 싶은 한편 이건 흔한 처세술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평생 굽히고만 살 건가 싶기도 했다. 유야무야 사는 게 옛날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았지만 겸손을 머릿속에 붙잡아 두려는 생각은 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얼굴이 나이보다 늙었다는 말 대신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다. 남달리 운동이나 피부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랬다. 그때마다 마음이 편해서라 말했는데 가만 들여다봤더니 정말 내 마음이 편했다. 크든 작든 남과 비교하고 남을 탓하며 화내거나 스트레스를 자초하는 일이 드물었다. 옛날과 다르게 가급적 다른 사람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버릇이 생겼다. 가족들과 갈등이나 다툼, 사회에서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사람, 매사 걱정하는 것도 줄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좀 더 커졌다.
문득 사전을 찾아보니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보이는 거이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남을 존중하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것보다 먼저였다. 모르는 사이 내게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던 모양이다. 그것을 스스로 각성하는 데 15년이나 걸렸지만 기분은 좋았다. 큰 병치레만 없다면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알짜배기 겸손한 태도를 가질 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렌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은 온화해지고 마음은 넉넉해지는 노신사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10년 후 내 나이 70이 되면 겸손해서 손해본 적 없었다는 말을 젊은 후배들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길 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겸손한 이에게는 지혜가 따르리라. 성경.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아니라 마음을 숙이는 각도이다. 인연 무숯불처럼 당당하게. 법정 스님은 인연은 함부로 맺지 말아라. 스쳐가는 인연은 스쳐가도록 두고 주변에 가까운 인연을 잘 가꾸도록 노력해라.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 투자할 때 가치가 있다는 지혜를 남기셨다. 꼭 그렇게 하려 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관계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학교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면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사람들과 서서히 멀어지는 대신 새로운 인연들과 또 그렇게 지내는 것이었다.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지만 중마고우도 안 보며 시간이 흐르면 대면대면해지는 것이 작년에 만난 직장 동료보다 멀리 머무르게 되더라.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내 인생, 내 가족 먼저 챙기다 보면 돌아보는 횟수가 띄엄띄엄 되더란 말이다. 끊을 수 없는 인연인 줄 알았는데 사소한 다툼으로 멀어진 사람이 있고 굳이 내가 먼저 찾고 연락해 볼 생각이 없어 방치하다 10년, 20년 훌쩍 지난 사람도 있다. 지구상에서는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서로 욕하며 관계를 정리했는데 세월이 약이 돼 유야무야 다시 만나 정겨운 사이가 되기도 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손해를 끼친 사람과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며 그럭저럭 지내다 보니 아직 좋은 인연으로 남아있기도 하더라. 인연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밤잔 원수 없고 날샌 은인 없다고 인연은 세월이 약이다. 그저 무소불처럼 당당하게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시간에 맡겨 가만두는 것이 상책이다. 인연의 굴레에 나를 가두어 스스로 괴롭히지 말고 오직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나 대신 아파주고 나 대신 내 인생 살아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지구는 오직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하고 나는 우주의 중심이어야 한다. 지난 인연, 다가올 인연에 너무 마음 쓰며 연연해 할 필요 없다. 그 사람 역시 그렇게 살고 있다. 사는 게 그러하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가장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나다. 나에게 잘 하자. 밤잔 원수 없고 날샌 은인 없다. 인연은 세월에 맡겨 두어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은 제 살을 찢어 그물을 통과한다. 바람은 산을 만나면 멈추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산 허리를 돌아간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은 상선약수와 같다. 물이나 바람이나 막히면 싸우는 대신 돌아서 앞으로 간다. 사람에게도 물처럼 바람처럼 완벽하게 자유로운 정신이 가능할까? 해탈한 석가모니도 제자들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는데 물처럼 바람처럼 살기란 어려운 일이다. 다만 그 물과 바람을 닮으려 노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미리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절대 어길 수 없는 철칙이란 없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그때그때 원칙이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늘 변함으로 한번 아닌 사람은 끝까지 아닐 필요가 없다. 아닌가 긴가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다. 모난 돌이 정 맞음으로 정에 맞지 않게 모를 없애는 것이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숨긴 송곳은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주머니에는 아예 송곳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처세에 능한 사람을 기름뱀장어라고 흉보는데 나는 철칙에 갇힌 싸움닭보다 차라리 기름뱀장어를 지향한다. 처세에 능한 사람이 악인이 아니면 그가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은 사람이다. 네모를 만나면 네모가, 세모를 만나면 세모가, 동그라미를 만나면 동그라미가 되는 물처럼 바람처럼 유연한 사람이 세상을 더 살만하게 만든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삶은 성격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와 철학에 달렸다. 기계는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 못 쓴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프로그램에서 몰라보게 달라진 사례가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한둘이든가. 뿌리는 한 곳에 튼튼하게 내리되 몸체는 유연하게 굽혀 아무리 센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와 갈대가 진실로 강하다.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유연하고 부드러운 삶의 자세와 철학은 책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비관주의자와 투더리스트 멀리하기. 세상사의 비관적인 사람은 과정도 결말도 늘 부정적이다. 시작하기도 전에 되겠어, 하지마 란 말을 먼저 한다. 왜 매사 그렇게 부정적이냐고 그러면 자기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할 뿐이라고 한다. 자기 같은 현실주의자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란다. 이런 부류 사람은 성격이 날카로워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띈다. 눈에 띄니 매사 투덜거린다. 비관주의자는 필시 투더리스트일 확률이 높다. 비관주의자와 식당에 가면 종업원의 불친절한 태도, 불결한 식탁, 맛없는 음식, 몸에 해로운 요리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있던 밥맛도 도망가는 판에 식당 종업원이나 사장, 주변 손님들과 안 싸우고 나오면 다행이다. 이 비관주의자에게 미래 계획을 털어놓으면 될 일도 기부터 꺾인다. 이럴 경우 큰일 나고 저럴 경우 폭삭망하기 때문이다. 그는 잘 되고 대박 터지는 경우는 잘 보지 못한다. 비관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비관주의자에게 내가 쓴 글이 어떤가 싶어 보여주면 이거가 좋다는 말보다 저거가 말이 안 된다는 말을 해 기를 죽인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사실을 비관주의자는 절대 모른다. 냉철한 현실주의자니까. 이런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 부른다. 만나면 어떻게든 힘을 북돋아 주기보다 기죽이는 말부터 하는 사람, 여차하면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함께 있던 사람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 만날 때마다 뭔가의 이유로 기분이 우울해 그 기분을 풀어주려고 용쓰다 볼일 다 보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가급적 안 만나는 것이 상책이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돈도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밥보다 말이다. 프랑스 파리의 세계적인 화가는 어렸을 때 학교 공부는 낙제생이었는데 네 그림은 너무나 환상적이야. 넌 꼭 그림으로 세계 1등을 할 거야. 란 말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그림에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감옥에 갇힌 어떤 사람은 너 그러다가는 감옥 갈 거다 는 말을 어렸을 때 부모가 자주 했다고도 한다. 내가 성공한 까닭은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운이 좋아졌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불평만 하고 남의 험담만 하는 사람이 성공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어떤 일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혀를 조절할 줄 알았던 사람이다. 탈레랑. 비관주의자는 바람이 부는 것을 불평한다. 낙관주의자는 바람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린다. 현실주의자는 바람에 따라 돛의 방향을 조정한다. 윌리엄 아서워드. 내 인생에 힘이 돼준 이야기 2개. 특별한 2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돼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는 중국 대나무 이야기다. 중국 대나무를 심고 물과 거름을 줘도 4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는다. 그러다 5년째 되는 해 5주일 동안 30m 자란다. 5년 동안 어느 한식이라도 물과 거름을 중단했다면 이 대나무는 죽었을 것이므로 30m는 5주일 동안 자란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자란 것이란 이야기다. 지금 당장은 꿈이 눈에 띄게 실현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의지와 희망을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알프스산 정상 산장 앞에 서 있는 십자가 이야기다. 한 등산가가 알프스산을 오르다 심한 눈보라를 만났다. 산 정상에 가면 산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눈보라를 뚫고 정상에 오르려 했다. 해가 진 어둠 속에서 가도 산장은 나오지 않았고 1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절망에 주저앉아 버렸다. 다음 날 눈보라가 거친 후 사람들이 얼어 죽은 등산가를 발견했는데 산장에서 5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는 이야기다. 저자이신 고 차동엽 신부님은 고난이 닥쳤을 때마다 5m만 더 가자고 자신을 독려했다. 기회가 되면 이야기 주인공인 중국 대나무와 알프스산 산장 십자가를 직접 키워보고 확인해보고 싶지만 아직 그럴 기회는 없었다. 다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 정상에 이른 사람의 내력을 들어보면 이 2 이야기처럼 인내와 투지 없이 그 자리에 도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의미 없는 말싸움 하지 않기. 누구나 말싸움에서 지는 것은 싫다. 승부근성이 센 사람은 더하다. 서로 말싸움 자주 하다가 관계가 멀어지고 술자리에서는 주먹 다툼으로 번져 일이 커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옛날에는 누구랑 말싸움을 하면 어떻게든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가 틀렸다는 주장을 하기에 길을 썼는데 요새는 상대 말이 맞으면 금방 수긍하고 내 의견이 틀렸음을 인정해버린다. 정치 문제, 역사에서 사회 갈등, 인생 철학 등 분야를 막론하고 누구와 대화를 하든 그렇다. 내 주장 빡빡 우겨서 관철이 된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고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을 내 생각에 일치하게 설득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설명을 해줘도 모른다 는 말뜻을 처음에는 몰랐으나 이제는 안다.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은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보고 듣기 때문이다. 말싸움에 앉기 위해서 바득바득 다투는 것이 싫어졌는데 그게 부부싸움만이 안 하게 되는 것과 이유가 같다. 그렇게 싸워봐야, 싸워서 이겨봐야 다 부질없다라는 것이다. 누가 나와 다른 주장을 하면 굳이 그게 틀렸다고 마 대거리를 하기보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런가요? 하면서 들어주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면 그만이다. SNS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와 의견이 다른 글이 눈에 띄면 이러쿵저러쿵 다퉈도 서로 신뢰가 있는 사이가 아니면 그냥 지나치지 굳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내 글에 누가 반박을 해도 친한 사이 아니면 대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의견 다른 사람 설득하려고 해봐야 쉽지 않고 말싸움만 길어진다. 정치든 사회 이슈든 결정권 없는 사람끼리 막 논쟁하며 입에 거품 물고 얼굴 붉혀봐야 내 현실이 달라지는 거 하나 없이 피곤하기만 했다.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가 특히 그렇다. 각자 본질은 먹고 사는 일인데 남 때문에 내가 싸우며 살 일이 없다. 내 마음에 드는 정치인에게 투표만 잘하면 된다. 배면 잡초 품으면 꽃이더라. 배려하면 잡초이나 품으려 하면 꽃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은 진짜 멋지다. 길가 보도블록 사이의 잡초가 콩알 크기 꽃을 피운 것을 보면 꼭 핸드폰에 사진으로 담는다. 품으려 하면 꽃 아닌 것이 없다고도 하고 나이를 먹은 탓이기도 하다. 베란다에 화분들도 원래 심었던 나무와 함께 이름 모를 풀들이 알아서 싹을 내밀어 커도 뽑지 않고 내버려 둔다. 그렇게 자란 풀은 내가 알아보는 민들레, 개망초, 강아지풀, 달개비, 애기똥풀, 괭이밥, 클로버, 제비꽃에다 무슨 풀인지 모르는 것들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개중에는 풍란을 붙여 키우는 돌에 0.5mm도 안 되는 틈에서 자라는 기 1cm가 채 안 되는 풀도 있다. 봄, 여름으로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풀이 쌀알 만한 흰 꽃을 피울 때면 넋을 잃고 한동안 바라보기도 한다. 나리꽃, 옥자마, 능수화가 예쁘다 한들 그 작은 꽃들의 앙증맞음에 비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누군가를 대할 때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라지만 미운 짓을 하면 밉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누군가를 좋아해도 장점과 단점이 구분돼 보이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가 가졌던 장점도 어느 순간 단점으로 보인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대체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러므로 남이 나의 장점을 먼저 보게 하려면 그에게 미움 살 일을 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얄밉도록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흉보거나 배려하지 않거나 겸손하게 대하지 않는 언행이 대부분 미움을 부르는 일이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전쟁에 지는 것은 나의 실수 때문이고 이기는 것은 적의 실수 때문이다. 적이 나를 살피듯 나를 살펴야 한다. 그 사람이 나의 장점을 먼저 보게 하는 것은 내 학위에 달렸고 내가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 학위에 달렸다고 나는 보는 것이다. 결국 정상에서 다 만난다. 대학 졸업 후 언론사 입사 시험에 계속 납방한 후 대기업에 입사해 홍보 담당이 됐을 때 심리적으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일이 출입 기자 응대였다. 홍보맨으로서 천상천하갑인 기자님 수발을 드는 업무인데 나도 열심히 해서 기자 시험에 합격했더라면 저 입장일 사람인데 저 정도 사람도 기자가 됐는데 같은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부장님이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진다. 우리 회사 임원 되고 사장 되면 그때는 기자들이 너를 부러워할 것이다. 다른 회사 직원들과 월급 비교하고 그러지 말아라. 월급 차이는 행복한 인생의 상수가 아니다. 는 말을 자주 했다. 해법은 과거를 잊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었으나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40대가 되니 홍보 과장이나 기자나 개인적 삶과 만족도로는 정말 그게 그것이었다. 기자는 기자, 홍보맨은 홍보맨, 심리적 타격은 없어졌고 일은 재미있었다. 기업 홍보실로 전직하는 기자도 있었다. 뒤늦게 북칼럼니스트가 됐으니 돌고 돌아 나 역시 언론인이 됐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내가 장차 올라설 정상이 어디인지는 사람인 내 능력으로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 노력에 비례해 지위가 비슷해지는 것은 맞았다. 내가 사는 아파트 옆 단지 관리소장은 전직 대학 교수였다. 또 다른 기자 출신 경비원은 살아온 이력을 더듬어 산문집을 냈다. 대학 교수에서 은퇴한 어떤 분의 글을 페이스북에서 읽었다. 은퇴자에게 가방 끊긴 거, 전직 교수, 논문 그런 것은 전혀 쓸모가 없다. 모두 똑같은 은퇴자일 뿐이다. 시간이 너무 무료해 아파트 경비라도 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아내가 반대해 그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였다. 나이 먹으면 인격과 자식이 비슷해지고 돈 많아도 나를 위해 쓸 곳이 줄어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같아진다. 결국 인생은 정상에서 다 만나게 설계돼 있다. 고로 인생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날그날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 그 옛날 산행 때 선배님들 고견처럼 겸손한 놈, 건강한 놈이 이기는 놈이다. 가장 성공적인 정상은 오래도록 네 발로 걸어올라 밟고 사는 관악산 꼭대기다. 끈 떨어진 가시라고 무시하지 않기. 저승집개가 죽으면 문턱이 닳지만 저승이 죽으면 파리만 날리는 각박함은 이기적인 인간 세계의 당연한 이치다. 사회생활의 목적이 나와 가족의 먹고 사짐인데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에 한정이 있다 보니 내게 힘이 되거나 돼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처세할 수밖에 없다. 나라도 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하게도 힘센 권력 자리에 있거나 부자로 살다가 처지가 반대로 바뀌면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이전과 달리 푸대접하는 것이다. 푸대접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우가 이전에 비해 조금만 덜해도 당사자는 피해의식이 겹쳐 더 크게 피부로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대우와 관계에 대한 판결이 상존하는 법정이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았을 경우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는다. 그런데 상대방이 응답 전화를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에게 나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이때 받는 마음의 상처는 크다. 문자 메시지 일십, 읽고 답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처지가 어렵다 싶은 사람의 전화나 문자는 더 신경 써서 반드시 대응을 한다. 무시당하는 마음의 상처를 내가 받아봤기에 그가 동일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흔히 끈떨어진 것이라고 표현되는 사람, 높은 자리에서 물러났거나 사업이 부도가 난 사장, 일수로 가끔 만나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는다. 나중에 그가 다시 잘 될 때를 대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은 마음 때문이다. 물론 사람은 대개 자기가 어려웠을 때 챙긴 사람이 기억에 특별히 남을 것이므로 그가 다시 잘 될 경우 내 이익이 생겼으면 생겼지 손해볼 일은 희박하다. 실제로 나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열심히 챙긴 대가로 그 사람이 다시 잘 됐을 때 훨씬 많이 되돌려 받는 경우란 숱하게 많이 겪었고 보았다. 자고로 공부와 아부는 평소에 해야지 갑자기 하면 표만 나고 효과는 별로 없다. 반대로 권력자나 부자는 친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잘 봐야 한다. 10중 8구는 권력이나 돈이 없어지면 언제 받냐는 듯이 멀어질 테니까. 모기도 오장육부가 있고 이슬 한 방울에 우주 삼라만상이 들어있다. 질풍경초, 모진 바람이 불면 강한 풀이 드러난다. 역경을 당했을 때 진정한 친구가 드러난다. 세상은 좁고 인생은 길다. 나는 직장 다니며 여유 시간에 책 읽고 글 쓰고 동네 산이나 다니는 주제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가 없다. 골프, 사진, 캠핑 등 그럴싸한 취미는 깊어지면 장비 욕심에 돈이 하염없이 들어간다. 다행히 신메안이나 음악기도 얕아 비싼 그림이나 오디오를 살 일도 없다. 가끔 듣는 음악은 핸드폰에 이어폰을 꽂으면 음질이 훌륭해 책상 위에 있는 컴포넌트 오디오마저 틀 일이 별로 없다. 대학생 때 어떤 계기로 클래식 음악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소형 라디오로 음악을 듣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형님이 선물한 일제 소니 워크맨 카세트에 이어폰을 꽂아 듣는 스테레오 음악에 기절할 뻔했다. 당시 부잣집 아들이나 가질 수 있었던 것이라 애지중지했던 워크맨이었는데 어느 날 두 눈 뻔히 뜨고 잃어버렸다. 책가방을 들고 시내버스를 탔는데 좌석이 없어 버스 뒤쪽에 서 있었다. 가방 안에는 당연히 워크맨이 들어있었다.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소녀들이 앞쪽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자꾸만 내 가방을 들어주겠다며 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가방을 맡기는 것이
그녀들이 내릴 때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일종의 기득권이라 가방을 건넸다. 얼마나 갔을까 그녀들이 내렸고 나는 가방을 건네받아 자리에 앉았다. 이제 음악을 듣거나 영어 회화를 공부해 볼까 싶어 가방 속 워크맨을 꺼내려니 워크맨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서야 그녀들이 겉옷으로 내 가방을 덮었던 이유를 깨달았다. 내 생전 마음이 그토록 처참했던 적이 없다. 37년 전쯤 서울 시내버스 333번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녀들도 이제 50대 중반 나이가 됐겠다. 세상이 넓은 것 같지만 좁고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길다. 좁고 긴 길을 지나는 동안 그녀들의 도벽은 필시 그녀들의 삶에 징벌을 내렸을 것이다. 그녀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이 글을 읽을 수도 있겠고 죽었다면 지옥에나 있을 것이다. 그녀들만큼 미운 사람이 하나 더 있다. 고등학생 때 자취방을 구해 스스로 밥을 짓는데 밥이 맛있게 되는 경우가 없었다. 반찬이 변변찮으니 밥이라도 맛있게 먹자 싶어 가장 비싼 일반미를 샀는데도 그랬다. 내가 물 조절이나 불 조절을 잘못하나 싶어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쌀알이 입속에서 굴러다녔다. 시골의 어머니가 오셨을 때야 그 이유를 알았다. 쌀집 알매가 그동안 통일벼쌀을 속여서 팔았던 것이다. 아, 손자 같은 어린 학생이 시골에서 올라와 혼자 자취하는데 필시 지옥에나 있겠지. 세상이 넓은 것 같지만 의외로 좁고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의외로 길다. 겸손해서 손해볼 일 없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